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그죠?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었는데 지수가 지금 떨어지는 게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동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영향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죠?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이 녹아내려서 그렇다. 그쪽이 급락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수 급락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은 반도체가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어제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어젯밤에 미국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업종들은 별로 안 빠졌는데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락이 심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하고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요. 환율은 뭐 잠깐 체크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수익 낼 수 있는 데는 여전히 전쟁 관련주밖에 없는데 해운주에서 일부가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쪽에서 상한가가 3개 이상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남선 알루미늄 기존에 샀던 게 좀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될 때까지는 전쟁 관련주 위주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일단은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너무 아무튼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그래요. 지수가 이렇게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지 나중에 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지수를 너무 억지로 올려놨어. 인위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거품이 너무 인위적인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 계속 간다? 그 말이 안 돼요. 이거 손을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게 좀 손보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어제 다우지수가 아무튼 요 얘기는 뒤에서도 정확히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어제 플러스 0.1%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락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한 거죠, 어제. 그 다음에 나스닥은 대신에 마이너스 0.7% 하락을 합니다.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죠?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달, 8월달 수준으로 급락을 한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주식 투자하러 가신 분들은 요즘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 있지.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환차익은 있겠죠. 그거는 있어. 환차익은. 그것도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 빠졌고, 그죠? 네. 자, 보세요.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거는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게 무려 마이너스 4%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리 꽂은 거예요, 그냥. 반도체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그랬어요.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은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그런 거 없었다고, 변동성이 없었는데 유독 반도체 쪽에서 이제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지금 우리 회원들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보세요. 이게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인텔, 뭐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쭉 있고 밑에 여기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기타 등등등 TSMC 반도체 장비주들 쭉 다 있죠, 그죠? 밑에 광통신까지 추가해놨어요. 광통신. 최근에 그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인가 왜 반등 세게 나올 때 지난주에요. 그때 왜 갑자기 우리나라 왜 통신 장비주들 막 급등했잖아요.
엔비디아 그 CEO 젠순왕이 광 반도체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래서 왜 그 많이 갔었는데 반도체주도 좀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또 막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보시면 그냥 온통 10%래요. 누가 보면은 저기 스머프 마을인 줄 알고, 스머프가 파란색이잖아요. 인텔 4% 급락했죠.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여기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너스 2%대 하락. ARM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늘 따라가던 게 누구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어제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샌디스크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악개미들이 요것도 폭락하고 있고 박살나고 있어요 그냥. TSMC도 마이너스 3%, 반도체 장비주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씩 다 폭락했거든. 그냥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뭐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박살을 내고 있다고. 그래서 어제 미리 언지를 드린 거예요. 엔비디아가 박스권 이탈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봐야 된다고. 엔비디아가 어제 이거 그죠? 네. 박스권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박스권을 이탈했다, 하락 이탈했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더 떨어지겠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좋은 호재가 나오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호재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쪽은 이제 이쪽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0% 가까이 급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만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고점을 잘 보시면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떨어지는데 평상시보다 거래가 훨씬 많죠.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크게 놓고 보면은 잘 보시라니까, 이게 눈속임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줄어들면 괜찮은 겁니다, 홀딩 하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그것도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앞에 여기 주가 올라올 때 횡보할 때 거래 요만큼밖에 없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거래 보세요, 엄청 많거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럼 뭐예요? 팔아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하는 이유를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동 전쟁 때문에 그렇대요.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왜? 중동 전쟁이 뭐 여기서 터졌어?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동안 올라왔던 건 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니까. 기자들 요즘에 보면은 죄송한데 다 돌대가리들 같아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기자들 보면 진짜 다 돌대가리들 같아. 지들이 무슨 말 하는지나 모르겠어. 앞뒤 말이 안 맞잖아. 네? 다 돌머리 같아요 진짜. 네. 죄송해요. 좀 화가 나서 그래 지금. 네. 취재를 하는 건지 소설을 쓰는 건지. 네.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게 이미 지지난주부터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고점이 471달러였고요. 어제 종가가 321달러예요. 150달러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30%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대형주들은 30%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게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았다고. 어제도 장대 음봉 떨어질 때 거래가 터졌고. 그럼 뭐예요? 예산일이 아닌 거야 이제. 제가 그 엔비디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막 1월 달에 더 올라갔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보통 중소형주나 테마주나 이런 거는 근데 하루 이틀 급등시키고요,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다 팔아 넘기고 막 그래요. 하루 이틀 뭐 아니면 한두 시간에 다 팔 수도 있어. 소형주들 뭐 얼마나 된다고,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큰 대형주들,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큰 대형주들은 뭐 하루 이틀 1-2주 만에 끝나겠어요 그게?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게 하루 이틀 1-2주 안에 끝나겠냐고. 몇 달 걸려요. 기본 2-3개월 걸리거든요 기본.
최소한 한두 달? 한 2, 3개월 걸린다고. 하루아침에 끝나겠냐고 그게. 그죠?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맞다니까.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마이너스 2.5%또 급락 출발한 거예요.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0.8%까지 좀 감아 올렸거든요. 어제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죽으라고 팔아요. 외국인은 이제 전기전자를 죽으라고 파는데 개인이랑 기관이 막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힘에서 밀리더라고요. 이제 외국인이 오늘 총 4조 2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근데 개인은 2조 9천억 원, 기관은 9천억 원 순매수했죠. 어디서 샀겠어? 어디에요? 다 전기전자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전기전자라고. 4조 2천억 원 중에 3조 4천억 원이 전기전자. 개인이 2조 7천억 원, 기관이 3천억 원. 기관이 별로 안 사죠. 맨날 그렇게 언론에다가 뭐라고 띄워요? 기사에다가 반도체 너무 좋다. 다 이거 사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뭐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지들은 안 사잖아. 제가 아까 이제 뉴스 방송하기 전에 뉴스를 좀 보는데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나쁜 놈들이야 진짜. 이 기사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주가 급락에 피눈물. 이럴 때 산다. 투자 고수 몰려든 곳은 한국경제죠. 네. 투자 고수 SK를 보세요. 투자 고수들이 상위 1% 투자 고수들이 예?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위 1% 고수들은 뭐 샀다고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대. 오늘 하한가 맞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었어요. 하한가 맞기 전에 1위였던 삼천당 제약이 3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고점 주식 같은데 이 사람들 상위 1% 맞아? 네? GS건설, 현대건설 얘네들 다 떠있는 애들 아니에요? 응? 상위 1% 맞냐고. 물론 어떤 이제 뭐 기준을 두고서 이제 상위 1%라고 하겠지. 근데 이거 맞냐고 이거를. 응? 그냥 갑갑한 거예요. 이런 기사가 왜 나올까를 생각하셔야 돼. 이 기사가 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상위 1% 부자랑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네. 그럴까요 과연?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뭘 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들고 있는지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노하우 그거 남한테 안 가르쳐줘요. 자기 자식한테는 알려주지. 자기 자식 중에도 똑똑한 애한테 알려주지. 그거 다 안 가르쳐줘. 안 그래요? 그 괜히 띠란 자식한테 알려줬다가 자기 그 노하우 다 저기 될까봐 그 자식들한테도 다 안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이게 미쳤어요? 부자들이 이걸 다 알려주면서 저기 하게? 제가 아는 부자들은 그렇게 안 살던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나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들은 다 팔아먹으면서. 응?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직도. 네? 아직도.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왜 급락했는지 얘기하려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오늘 보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 작년 4월달에 이제 6월달에 정권이 바뀌었죠. 6월달에 4월달에 탄핵 선고가 4월달에 있었나? 그죠? 네. 6월달에 이제 선고가 있었던 거고 6월 초에. 근데 그때부터 증시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올랐는데
올해 1, 2월 달까지만 해도 그죠? 지수가 조금 원래 급락을 해야 되는데도 급락해야 되는 날인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급락 출발했어도 막 장중에 막 끌어올렸잖아요. 낙폭 다 만회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지수가 버텼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못 버티더라고. 차트 보시겠어요? 잠깐만. 예, 못 버텨. 못 버티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얘기 드렸죠.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피곤해진다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근데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차트 다시. 아시겠죠? 깨고 내려가. 뭐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못 올라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올라올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돼. 여기로 다시. 근데 못 올라오고 시간 일주일 이상 끌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못 견디고 떨어졌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여기였다고요. 여기를 이탈했잖아. 거래가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못 올린 거예요. 감아 올리다가 실패하더라고. 마이너스 2%까지 감아 올리다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 0.7%, 0.8%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 응?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 참고하시라고. 기력이 많이 이제 약해진 것 같아. 기력이 딸리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깰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깬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다들 아시잖아. 이 코스피 지수가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거든. 정치권에서 공약을 했죠. 3천을 만들어주겠다. 4천, 5천, 그죠? 저도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지수 이제 증시 올라갈 거다. 지수 그렇게 올라갈 거다. 근데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지수를 이렇게 올려?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거든요. 너무 오버했어. 누가 이렇게 설계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인위적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 왜 이렇게 됐는지. 기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래, 이거는 있잖아요.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분석하는 게 다 틀려서 정확한 건 없는데 저는 이게 코스피 지수가 5천 이하로 내려와야 그나마 정상이라고 봐요. 5천 이상은 너무 심했어. 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뭐 이것도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중소형주가 뭐 테마주 장세, 뭐 코스닥 장세 이런 게 많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형주가요. 코스피 지수가 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막 5,500, 6,000에서 막 매일같이 그냥 3%, 5% 급등했다가 뭐 그 다음날 조금 악재 나오면 5%, 7% 급락했다가 이게 도박판이지 이게. 응? 안 그래요? 맨날 여기 그러다 생각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라니까. 같은 집에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병자. 그러니까 뭐 조현병 환자라든지 막 조울증 환자 이런 심한 사람 정신병 잘 알지 가족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맨날 계속 주저리 막 떠들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칩니다. 같은 버스 안에 같은 어디 카페 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돌아버려요. 미친다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코스피 지수 이거 버블 낀 거 정리 안 해놓고 뭐 코스닥 간다고요? 제대로 못 가요. 왜? 미친다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를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서 물리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산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떨어져야 돼. 그게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응? 제가 뭐 없는 근거 없이 막 여러분들 뭐 기분 좋게 주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건 정상이고요. 이거 이번에 꺾을 때 확실히 꺾어야 돼. 얘네들 덕분에 전쟁 터지고 얘네들 난리지기는 덕분에 원래 1년 중에 3월달이 제일 피곤하거든요. 3월달이 제일 피곤하다고. 감사보고서 시즌이라서. 근데 지금 뭐 그냥 3월달에 끝나버렸어 지금. 어쨌든 원래 3월달에는 뉴스에 맨날 뭐 무슨 종목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 거의 안 나오잖아.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 전쟁 터지고 막 환율 급등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쪽에 신경을 안 썼어. 원래 그래서 3월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쓸 그게 없었죠. 그거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네. 어쨌든 지수가 좀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저도 그건 몰라요. 왜 모르? 이건 되게 쉽거든요. 사실은 되게 평상시 같으면 되게 쉬워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왜 어렵다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를 몰라요. 분명히 개입할 거예요. 개입할 거라고. 올린 것도 개입했으니까 내려올 때도 개입을 하든지 뭐 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얘기. 반도체는 확실히 꺾인 게 맞는 것 같아. 네, 좀 더 지켜봅시다. 또 일하다가 또 확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8시 2분이 넘었네, 그죠? 자, 환율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가. 잠깐만,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어. 대만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어. 중국은 마이너스 0.8%밖에 안 빠졌어. 왜 우리만 이럴까요? 응? 자, 지금부터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못하니까 돌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환율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환율 얘기랑 지수 얘기를 엮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정치 얘기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하기 싫어서 정치 얘기를 돌려서 해 드릴게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었어요. 환율 얘기를 하기 싫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은 사실 있긴 있는데 거기 우리 마음대로 되나 어디 그죠? 돌려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환율 얘기를 왜 하기 싫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율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1번 찍으신 분들 좌파 네. 정치 환율 얘기하는 거 싫어하실걸요? 벌써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시죠? 그죠? 네. 그리고 2번 찍으신 분들 우파 보수 우파 이분들 어때요? 환율 얘기 해드리면은 좋을까요? 현 정부 까는 것 같아서 천만에요. 듣고 있다 보면 힘들어요. 환율이 왜 올라갔는지를 또 상기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 3번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아무리 없어도 환율 올라가는 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환율 얘기를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1번도 힘들고 2번도 힘들고 3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율 문제는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뭐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요? 미친놈들이지 그거는. 중동 전쟁 때문이면 다른 나라 환율도 다 올라야지. 네? 맨날 지금 저기 트럼프한테 찍혀가지고 브라질 룰라 거기가 친중 좌파잖아요. 그 사람 극좌거든요. 극좌. 친중 좌파라고 그 사람이 브라질 대통령이 거기 관세 지금 미국한테 50% 때려갖고 있거든요. 50%. 근데 브라질 해와라도 안 움직여. 뭐 중동 전쟁 때문이야. 응? 여기는 왜 안 움직이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은 환율 별로 안 움직여. 이거 엔화 안 움직여요. 여기 일본 우리나라보다 중동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갖다 쓰는데 우리만 그러는데 눈치채셨어요? 응?
왜 우리나라 지수는 폭락을 이렇게 심하게 하고 난리를 치고 환율은 요동을 칠까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중동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다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지들도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하지. 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지들은 말 못하니까 그러는 거고.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1,600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60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단 1,500원을 뚫는 순간 1,600원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00원을 안 넘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건데 이미 넘어갔으니 1,550원, 1,600원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보세요.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해주겠다. 5월까지 미국 주식 팔고 국장 투자하면 양도세 100% 공제. 왜 갑자기 이 법을 서둘러서 이렇게 할까요? 이 돈이라도 들어오면 한국으로 들어오면 환율 내려가는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 본질을 눈치를 채셔야 돼. 그런데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주식에 한 3억, 5억 한 5억 정도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머 양도세 최대 100% 면제해 준다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군. 들어올까요? 아니요, 안 들어올 겁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환율 더 올라가게 생겼거든. 그러면 달러 지고 있는 게 나아요? 이걸 원화로 바꾸는 게 나아요? 달러 지고 있는 게 낫지. 왜? 환차익이 생기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겠죠. 양도세를 내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환차익이 이득인가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나은 거잖아요. 계속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해외에 있는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인 비자 발급 완화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미국이 지금 이란을 지금 갖다 때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하고. 아셨죠? 환율 얘기는 뭐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려서 얘기해 드리겠다고. 돌려서. 그리고 우리나라 친중 반미 언론들은 여전히 트럼프 까고 있거든요. 지지율 폭락에 무책임한 출구 전략, 해협 봉쇄도 종전한다. 오늘 계속 이런 뉴스를 막 내보내더라고. 트럼프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의 CNN이 거기 좌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너무너무 안 좋아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근데 CNN에서 어떤 여론조사 발표했는 줄 아세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진영한테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지율 100% 나왔어요. 지지율 100% 나왔다고. 미국 공화당의 한 60에서 70%가 마가라고 보거든요. 대충 그렇대요. 그러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은 70%? 만개 80%? 그 이상보다 될 거예요. 다 지지한대잖아 지금 트럼프를.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최저치요 또. 그러니까 높게 나온 거는 절대 얘기 안 해. 낮게 나오는 거는 잽싸게 갖고 와서 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중심 잘 잡고 판단하시라고요.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싫어하세요.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가관이어서 얘기해드린 거지. 이 와중에 소주 타령하고 앉아있고 해서 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요즘 이런 뉴스 보면 답답합니다. 소주 타령하고 있어. 이 사람 장사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정치하실 생각 있나? 갑자기 990원짜리 소주? 선양 소주라고. 주식하다 보면 별게 다 보여요. 자, 테마주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전쟁 관련주가 갔는데 뭐가 갔냐면 힌트 하나 드릴까요? 갑자기? 봄이에요. 응? 봄이라고. 힌트 드렸어요. 난 오랜만에 힌트 드렸어. 자, 전쟁 관련주 힌트 드렸다고. 오늘 그 고유가 수혜주들은 안 올라갔어요. 잘 보세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조금 더 올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횡보하고 있는 건데 국제유가가 어제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2달러가 됐어요. 처음으로 100달러 돌파했네요. 브렌트유도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그러면 그리고 보니까 뭐 아까 누구야 그 기자 그 언론들이 뭐라고 그래. 트럼프가 뭐 이란 다 부숴버리고 그냥 그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상태에서 떠나는 거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유가 수혜주나 이런 게 오늘 급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국제유가도 조금 더 올랐겠다. 트럼프도 이상하고 뭐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국제유가 올랐어요? 올린 게 뭘 올라? 거기서 거긴데. 트럼프 지지율 최저라고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버린다고?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으면 오늘 상한가 나겠지. 점상. 그죠? 나온 게 뭘 나와요? 하락했는데. 하도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부터 언론이 호들갑을 떠니까 얘네들이 아침에 시초가는 상승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음봉으로 가잖아요. 안 올라가요. 자꾸 떨어지지. 그죠? 점점 맛이 가. 그냥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활한 종목 있죠. 해운주,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하나 흥하해운 하나는 상한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후티반군이 뭘 엄청나게 또 뭐 할까봐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에서 이제 흥하해운 들고 있다가 저번에 다 팔았거든요. 이번 달에 다 수익 실현하려고 다 팔았는데 다 팔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흥하해운이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얘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 물류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가는 게 있거든.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주들이 크게 오르거든요. 남산알루미늄이 저희 방에서 최근에 여기 정은호 관련주로 사놨던 거는 여기서 다 팔았고요. 그때 막 여기 전후에서 다 팔았고, 기존 회원들 좀 갖고 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만간 팔려고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이거하고 삼화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상한가 가죠. 뒤늦게 한번 들었다 놓고 뒤늦게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차트를 잘 보시면 그죠? 삼화알루미늄도 들었다 놓고 상한가를 가죠. 이게 무슨 패턴이냐? 탈플라스틱 관련주도 최근에 급등했죠.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세린 비엔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나중에 상한가가 뒤에서 치잖아요. 초반에 상한가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친다고. 왜 그러겠어요?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호재가 나오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알루미늄 관련주. 상한가가 있어요.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알루코 상한가는 아니에요. 근데 PJ메탈, 국일신동 쭉쭉 뽑죠, 그죠? 이거 뭐 세니트라는 종목도 있고 한주 라이트메탈 이런 것도 있는데, 재밌는 건 어젯밤에 미국 주식 중에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급등을 합니다. 알코아,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알루미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알코아 8% 급등했고요. 센츄리 알루미늄이라고 요거 7% 급등. 여러분들 테마주 하실 때 이거 다 보고 해야 돼요. 뭐 국내 저기 유튜브하고 블로그나 뭐 이런 거 하고 될 것 같죠? 해외 거 다 보고 있어야 돼.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시라니까요.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해외 주식, 환율, 그죠? 다 보면서 하잖아. 해외 뉴스까지 저는. 그러니까 테마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터넷 검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의 알루미늄 관련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도 상한가에 간 거예요. 왜 갔냐? 뉴스는 이런 거죠. 잠깐만. 알루미늄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올라간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란 요 나쁜 놈들이 중동의 가장 큰 알루미늄 재련소 공장 두 군데를 때렸대요. 공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지. 그래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다고 오늘 새벽부터 난리를 친 거예요,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거 같죠. 여기 보세요. 얘네들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를 부각시키려고 차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되게 많이 올라간 거 같잖아. 상한가하고 이랬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뉴스만 보시면 안 돼. 아까 쟤네들이 보여준 차트는 요거거든요. 올해 1월부터니까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1월 대비, 연초 대비 이만큼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전쟁 초기 때 3월 12일 날 여기도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어제 5% 올랐어요. 5% 올랐다고. 근데 중간에 폭락했었죠. 전쟁 터지고 나서 알루미늄이 어쩌고저쩌고 저기 잘 안 된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폭락했는데 왜 폭락했냐면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 연준 의장이거든요. 제롬 파월. 그 인간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그 헛소리 하는 바람에 금이랑 은가격 폭락했죠. 그때 구리하고 알루미늄도 동반 급락했거든요. 그 인간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이 원래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인간 때문에 꺾인 거예요. 이거 모르시지? 남선 알루미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남선 알루미늄이 잘 가고 있다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확 내려왔거든요. 왜? 알루미늄 가격이 폭락하니까. 폭락을 왜 했다고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헛소리 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거 아세요? 어젯밤에 말 바꾼 거? 아예 그거는 너무 섣부른 그런 적이라고 신중해야 된다고 또 말 바꿨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재수없거든요 진짜. 말을 바꿨어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딱 말 바꾸는 타이밍에 이란이 이제 하필이면 또 그 알루미늄 공장을 때려가지고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5% 급등하니까 얘네들이 상한가 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이런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많지는 않아. 네. 저만 그렇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지. 보통은 차트 보고 얘기하잖아. 네. 뉴스만 보고. 근데 알루미늄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남선 알루미늄 막 저기까지 갈 것 같죠. 응? 여기까지 여기 7,900원이거든요. 지금은 1,800원이고 여기까지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알루미늄 가격이 엄청 올라왔다라고 아까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알루미늄 가격을 다시 보시면 3월 12일 날 여기 전고점도 아직 돌파 못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고점이 여기거든요. 아직 여기도 안 왔어. 여기도 안 왔단 말이야. 사상 최고가가 아니에요. 사상 최고가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알루미늄 또 얘기해드렸다고 내일 아침에 또 불나방들처럼 알루미늄 관련주 들어가서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영역이라고.
이거를 지금 왜 알려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테마주가 움직인다고요.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특정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어떤 거? 언론이 설레발 치는 거 있죠. 호들갑 떠는 거. 그 얘기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그 나프타 공급 부족 수혜주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장대 공복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끝났을까요? 끝난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끝난 것도 많아. 그리고 한 번 더. 봄이라니까 지금. 봄. 그죠? 네. 벚꽃 말고. 벚꽃 말고. 네. 있어요 그런 게. 우리 회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놨어. 네. 사놨다니까. 다 이것저것 지금 사놓고 있잖아 지금. 전쟁이 이제 1, 2주만 더 지속이 돼도요.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또 언론에서 설레발 많이 지길 거거든요. 호들갑 많이 떨 거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다 사놨어 지금. 어제도 사놨고 계속 사고 있어 지금. 최근에 추천당한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문자 나올 때마다 매수 사인 나올 때마다 계속 한 종목씩 사시는 분들 우리 회원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는 거,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는 거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쟁 관련주 갖고 수익 내세요. 그러다 보면 다 끝나 있어. 트럼프가 끝나든 이란이 끝나든 뭐 끝나 있겠지, 그죠? 네. 안 그러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얘기를 계속하면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근데 잘 됐잖아요. 그죠? 전쟁통에 그냥 지수도 빠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수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최악 아닌가요? 맞잖아요. 전쟁 때는 전쟁 때대로 돈 못 벌시고 전쟁 다 이제 정리되고 났더니 그때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게 더 최악 아닌가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저희 방은 그런 전쟁 관련주로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꾸준하게.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낸다니까. 한 번 더.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만 지수 떨어지면 그게 뭐야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잘못된다 잘된다 이걸 떠나서 특정 정치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생각하는 폭이 좁았고 좀 그랬어요 저도.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초보 때는 그래요. 한 면만 보거든요. 한 면만 봐요. 근데 막 주식하면서 의도 터지고 돈도 벌어보고 의도도 터져보고 마음고생도 좀 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게 이게 그냥 고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손절하거나 이상한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겨내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뭐예요, 경험치가 쌓여서 게임처럼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게임이라니까. 경험치 쌓이면 레벨업을 하잖아요. 그죠? 레벨업을 하고 이제 레벨업을 준비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월이죠, 그죠? 통상 4월, 5월은 주식시장에서 좋았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었는데 통상 좋아. 1년 중에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좋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봄이랑 가을이에요. 근데 봄이 제일 좋아. 항상 그랬어요. 믿어보세요. 응? 믿어보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수익이 안 나지. 왜?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는 분들은 분명히 수익 나실 거예요. 아셨죠? 레벨업도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테마주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죠, 그죠?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